유능한 영업인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고 무능한 영업인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설명을 준비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나요? 아니면 설명을 준비하나요? 설명을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해야 돼요. 대상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과 한정형 질문이에요. 개방형 질문은 고객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질문이며 고객이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게 한다. 반면에 한정형 질문은 영업인이 주도권을 쥐는 질문으로 고객이 예, 아니오나 사지선다형으로 답하게 한다. 그래서 고객의 대화를 유도해 내려면은 개방형 질문을 하고 영업인이 주도권을 쥐고 상담을 진행하려면은 한정형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은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만족한 점과 불만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등의 개방형 질문은 고객의 답변을 유도하고 고객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 반면에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겠죠. 또는 아마 현재의 제품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등의 한정형 질문은 고객이 단답형으로 답하게 하고 영업인의 의도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고객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고객이 상담을 주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하고 영업인이 상담을 주도하고 스피드 있게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정형 질문을 해야 한다. 고객의 대화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개방형 질문, 영업인이 주도하려면 한정형 질문을 한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는 없어요. 고객의 성향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질문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긍정형 질문과 부정형 질문이에요. 고객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긍정형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정형 질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은 어떤 종류이신가요? 당연히 지금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등의 질문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다. 반면에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시죠? 이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제 제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이런 등의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다. 영업인은 상황에 맞게 긍정이나 부정을 유도하는 적절한 질문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역시 어떤 질문을 하는가 좋은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영업인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분위기를 영업인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형 질문이에요.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TAC 고객과의 상담 약속을 잡는 데 많이 활용하는 질문법이다. 화요일 3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요일 2시가 좋겠습니까? 사무실로 찾아뵐까요? 아니면 근처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등 선택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최종 클로징 시에도 선택형 질문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색상은 화이트나 블루 중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드릴까요? 등의 선택형 질문으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선택형 질문은 고객과의 약속을 잡는 데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최종 클로징 시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화법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결정을 하는 거에 두려워해요. 또한 어느 정도의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인이 강하게 선택형 질문을 통해서 결정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개방형 질문, 한정형 질문, 긍정형 질문, 부정형 질문, 그리고 선택형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인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적절히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상담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인들은 단계별 질문 화법을 만들어 놓고 고객과의 상담 시 철저하게 준비된 질문을 해야 돼요. 고객과의 상담 시의 질문은 5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5단계의 질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5단계 질문법은 모든 업종에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법이에요. 근데 제가 일일이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업계에서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 강의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업에 대입을 해서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단계 질문법의 첫 번째 단계는 친숙 질문이에요.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관심사나 신변에 관해 친숙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고객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고 고객을 위한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질문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정말 건강미가 넘치십니다. 고객님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지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였고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셨는지요? 이런 질문이 친숙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좋아한다. 영업인의 귀가 열리면 고객의 마음도 절로 열리는 법이다. 영업인의 귀가 열리면 고객의 마음도 절로 열리는 법이다. 이 친숙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핫 리딩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충분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고객의 관심사나 취미나 취향이나 인간관계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사전에 질문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해서 고객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고객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이 정말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추임새도 넣고 후속 질문도 하면서 공감하는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경청을 통해서 고객의 말을 잘 듣고 공감을 하면은 고객하고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은 고객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인 탐색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탐색 질문이란 뭐냐? 고객의 현재 상황을 탐색하는 질문이다. 이 부분에서 영업인은 개방형과 한정형 질문을 적절히 섞어서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자, 교육 상품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임직원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교육이나 보상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세일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런 질문이 탐색 질문이에요. 탐색 질문은 자칫하면 형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대화가 진행되어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만 질문하는 것이 좋다. 고객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 질문은 고객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든지 답변하기 거북한 질문을 해버리면 고객과의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탐색 질문으로 고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 질문, 고객이 현재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에 관한 질문이다.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영업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방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세일즈 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업인이 고객과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고객이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제 질문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질문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객이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고객이나 고객 회사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질문 4단계인 시사 질문이에요. 시사 질문은 고객이나 고객사의 문제가 현재 어떤 결과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유능한 영업인은 시사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시사 질문을 통해 영업인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비용에 비해 충분히 가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 시사 질문은 문제 질문과 해결 질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매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또 체계적인 세일즈 교육이 없다면 주묵구구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세일즈 매뉴얼이 없으면 고객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시사 질문이에요. 시사 질문은 고객이나 고객사의 현실적인 고민을 지적하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다. 문제 해결 시에 결과를 추측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만든다. 유능한 영업인이 성급하게 클로징을 하지 않고 시사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질문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결 방안에 더 강한 니즈를 가지게 만든다. 시사 질문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후 자연스럽게 해결 질문으로 연결하면 된다. 시사 질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스를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세일즈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매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체계적인 세일즈 교육이 없으면 주묵구구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겠지요. 세일즈 매뉴얼이 없다라면 고객을 만나는 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고객은 당연히 그렇겠죠. 불안합니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 답변을 들은 후에는 그래서 영업인들이 장기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상품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사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예스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시사 질문을 통해 현재의 문제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든 후에 마지막 단계인 해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진전시켜 나가면 돼요. 해결 질문은 해결 방안이 가치 있고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유능한 영업인은 시사 질문과 해결 질문을 섞어서 해결 방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소개한 세일즈 교육이 직원들의 세일즈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세일즈 노하우는 다른 회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선택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인이 체계적인 세일즈 활동이 매출 상승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고객은 체계적인 세일즈 활동은 회사의 장기적인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해결 질문은 고객이 스스로 해결 방안의 유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결론을 내리게 한다.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영업인의 역할을 오히려 고객이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해결 질문을 잘하면은 영업인의 역할을 오히려 고객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일즈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서 모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객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이렇게 영업인들이 세일즈 활동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고객은 당연히 매출도 오르겠네요.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결 질문을 잘하면은 추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객이 영업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계약 체결 판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담 질문 5단계를 요약해보자. 친숙 질문을 통해 상담 분위기를 만들고, 탐색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질문을 통해 현재 처해진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시사 질문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시킨 후에 해결 질문을 통해 해결 방안이 꼭 필요한 것임을 고객 스스로 확신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담 질문 5단계는 다양한 업종의 세일즈에 응용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업종에 맞는 정형화된 질문 화법을 만들어 보라. 참고 도서를 이야기하면은 당신의 세일즈에 스핀을 걸으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스핀 화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단계 질문법이 교과서적으로 딱 들어맞게 현장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느끼고 해결 방안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모든 세일즈는 정석이 있고 응용이 있는 법이다. 먼저 정석을 배운 후에 응용을 익힌다면 이것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될 것이다. 상담 질문 5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나요? 영업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에요. 알겠다 무슨 뜻인지 이거로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무기가 되어야 돼요. 이 질문 5단계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업을 하든 적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화법이에요. 잘 활용을 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